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팀 석사과정 차우현이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여서 석사과정 동안에 제가 했던 연구들을 좀 총정리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이로스랑 RAL에 제출한 두 논문에 대한 건데, 각 연구의 모티베이션, 이론 및 구현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로스에 제출한 심투리얼 관련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레그드 로봇에서 심투리얼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이 심투리얼 갭이라는 거는 보통 제어기를 학습시킬 때 실제 로봇을 사용해서 레그드 로봇을 학습을 시키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샘플을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학습이 된 거를 실제 로봇에다 바로 디플로이를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의 물리 엔진이라든가 로봇 모델 같은 게 실제 로봇이랑 우리 세상의 물리 엔진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심투리어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투리어 갭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심투리어 트랜스퍼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 Accurate System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로봇을 최대한 시뮬레이션에서 실장을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것인데, 이제 로봇 모델 자체는 정확할 수 있어도 시뮬레이터의 물리 엔진 자체는 극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로봇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실제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는 어떤 보정 모델의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링크 사이드에서의 토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토카비를 포함한 많은 로봇들에서는 링크 사이드 토크를 잴 수가 없습니다. 센서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인 제어기가 학습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최대한 다양화시키는 방법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과 랜덤 포스 인젝션이라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레그드 로봇 관련 연구에서는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의 파라미터들을 그 학습 중에 랜더마이즈를 해가지고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랜더마이즈 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파이나이트 할 거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로 인해서 시뮬레이터의 역학을 거버닝 이퀘이션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심플리파이 되는 게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랜덤 포스 인젝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좀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시뮬레이션 다이내믹스에다가 조인트 토크 스페이스에서 그냥 노이즈랑 바이어스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어기 입장에서는 인바이러먼트가 좀 스토캐스틱한 양상을 띠게 돼서 이제 다양한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인데 좀 이론적인 근거 좀 부족하고 했더니 잘 됐더라 정도의 연구들이고, 성능도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랑 비슷하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제가 실제로 해보면 그만큼은 잘 안 돼가지고 성능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제 이런 환경의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했던 연구입니다. 먼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의 한계에 대해서 좀 수식적으로 풀어보자면, 이게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 가해진 환경의 다이내믹스 이퀘이션이라고 보면, 이제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 PDR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 파라미터에 컨디셔널하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PSIMUL은 이제 가능한 모든 컨피그레이션들이 모여 있는 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S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의 flow state를 의미를 하는데, 이 액추에이터 다이내믹스거든요. 이게 그 이제 입력 토크와 출력 토크의 관계인데, 그거는 우리가 모델링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시스템 풀 스테이트에 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디컴포즈를 할 건데, 이 위에 바가 달려 있는 게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안 한 이제 노멀 시뮬레이션 값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틸데가 이제
그 에러 텀인데 그럼 이제 노미널 값과 에러 항으로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컴포즈를 해서 이 에러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냥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니어 펑션 스테이트에 디펜던트한 그리고 PDR에 컨디셔널한 논리니어 펑션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제가 그냥 joint torque space perturbation function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DR들을 그러면 우리가 PSimul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이 joint torque space perturbation 펑션들을 다 모은 어떤 셋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FDR 괄호 PSimu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정도 observation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타우 DR을 가지고 joint torque space에서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펄터블을 했을 때 그거와 동등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 어플라이 된 시스템을 시뮬레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실제 세상의 그 심투리얼 갭을 의미하는 이제 리얼리티 이 실제 리얼리티 갭과 equivalent한 어떤 joint torque space perturbation 펑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 set FDR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상적인 심투리얼 트랜스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터와 실제 세상의 갭을 줄이는 방법들이 요 어, 타우 리얼리티 갭을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타우 리얼리티 갭이 엄청 복잡한 함수고 그럴 텐데 이게 과연 FDR 안에 이게 속해 있을 것인가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우리가 P시뮬을 학습 중에 랜더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액세스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이제 컨택 다이내믹스 파라미터를 시뮬레이션 학습 중에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우 DR의 타우 DR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 비슷하게 작동을 할 텐데 이거의 포뮬레이션 자체가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거버닝 이퀘이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시뮬레이터에 예를 들면 액추에이터 다이내믹스가 심플리파이드 된 것이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거의 파라미터를 바꿔서 생기는 이 타우 DR도 실제보다는 훨씬 심플리파이드 된 타우 DR이 나와서 심투리얼 갭을 극복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했던 방법은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 셋을 그 샘플링을 하는 건데 학습 중에 저는 그냥 이제 펑션 스페이스에서 바로 샘플링을 직접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할 어떤 continuous nonlinear function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제안하는 건 딱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냥 앞으로 말하는 건 약간 한 가지 이 방법을 쓰는 예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예시로서 제안을 한 게 어떤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매 에피소드마다 랜덤 샘플링을 하면 그게 이제 넌리니어 컨티뉴어스 펑션을 샘플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학습 중에 이제 이 forward 시뮬레이션을 할 때 스테이트와 그리고 요 타우는 이제 그 제어기에서 나온 컨트롤 인풋인데 그거를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더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포워드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제어기를 학습을 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샘플은 스테이트와 그 액션으로 아까 제어기의 출력 토크 값이고 요 뒤에 붙어 있는 존속 퍼트베이션 그거는 이제 빠진 채로 학습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제어기 입장에서는 또 좀 스토캐스틱한 엔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실험 결과는 이제 두 가지 실험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디스크레시라고 해서 학습 중에 공부에서 없었던 저희 백성을 하나를 다녔어요. 그리고 인 컴퓨터를 쓰지 마찬가지로 좀 커지게 나가지고 그냥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랑 진짜 시대를 내 제가 안정적으로 두고 학습적인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냐면 저희 자동화 연구소에 있는 속하비 실험실이 되게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되게 바닥 미끄럽고 약간 틸팅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걸 한 거였는데 이제 이 연구가 제가 제안한 방법을 써보니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심트웨어 트랜스퍼가 그리고 랜덤 포스 인젝션은 뭐 할 때마다 항상 실패를 한 반면에 제가 제안한 방법은 모든 시도에서 성공을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기 힘든 리얼리티 갭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제어기를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어, 연구를 마무리했고요. 퓨처워크로는 이제 아까 그 non-linear function space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보다 튜닝이 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터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랜더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파라미터의 랜더마이제이션 레인지라든가 어떤 걸 랜더마이즈를 할 건가 뭐 그런 체리 패킹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펄트베이션의 마그니튜드 하나 한두 개 정도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 튜닝이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럴 네트워크의 디자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튜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운 좋게 좋은 디자인을 걸린 걸 수도 있어가지고 논문에서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위험 발언이라 생각을 해서. 다음 다음 연구 주제는 이제 Footstep Constraint Policy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지정된 곳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같은 거 건너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제 기존의 이족 보행 제어기를 학습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강화학습 기반 제어기들은 기본적으로는 속도 기반 RL 제어기라고 해가지고 속도 명령을 받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걸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제어기들은 뭐발 놓기, 보행 주기 등의 동작 패턴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 디딤 위치가 제한이 된 곳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최근에는 비전 센서 같은 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하이디딤 이제 이런 스파이스 테레인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동작 패턴을 제어하기는 어렵고 이제 정확한 위치에 지정된 곳에 발을 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전 센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전 센서 그리고 참, 또 어렵네. 아무튼 비전 센서가 보틀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얇은 케이블이라든가 뭐 어, 비주얼리는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약한 지형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정된 곳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존 연구 중에서도 이런 footstep constraint policy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강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완전 fully reward shaping 기반이어서 마찬가지로 동작 패턴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이제 논문에서 당연히 정확하게 디딜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못 디디는 그 QR코드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가는 것처럼 걸어가지고 좀 QR을 이렇게 그냥 딛는 곳에 놓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반면에 이제 모델 기반 제어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로봇의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된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로봇 모델의 오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확한 움직임은
보장이 되고 우리가 동작 패턴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간단한 도식인데 저는 이제 모델이랑 그러니까 그 발 디딤 위치를 정확하게 딛기 위해서 모델 기반 제어기랑 학습 기반 제어기를 합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려고 했고요. 제어기는 이제 커맨드 벡터 C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거 이제 발을 어디를 디딜 것인가, 발을 어떤 각도로 디딜 것인가, 보행 주기, 얼마나 빨리 디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높게 dir 것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맨드 벡터 C로부터 발과 질량 중심의 레퍼런스 궤적을 생성을 하고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는 그 레퍼런스 정보를 받아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토크를 출력을 합니다. 레퍼런스 생성에 관한 설명인데 먼저 연이은 커맨드 벡터 두 개가 커맨드 버퍼에 저장이 되고요. 이 커맨드 벡터들을 기반으로 레퍼런스 GMP가 생성이 되고 레퍼런스 GMP를 바탕으로 이제 프리뷰와 LIP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질량 중심 레퍼런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위치와 목표 위치까지를 그냥 단순하게 큐빅으로 짜서 트젝토리를 생성을 했고요. 그걸로 레퍼런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사이클이 끝날 때그 보행 주기에 따라서 게이트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커맨드를 한 칸씩 앞으로 당기고 맨 뒤에다가 이제 새로운 거 넣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레퍼런스 생성한 다음에는 이제 그 학습된 제어기가 붙을 텐데, observation으로, 그러니까 폴리시 인풋으로는 늘 들어가는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좀 다른 점이 이제 저는 그 레퍼런스로 생성된 타겟 조인트 포지션을 그냥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좀 중요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커맨드도 들어가고요. 이제 리워드는 제가 리워드 많은 걸 싫어해가지고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서 학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텀이 있는데 먼저 레퍼런스 트래킹 텀, 그다음에 이제 진동이나 아니면 너무 빠른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텀, 그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 길이,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버티게 하려고 하는 요 서바이벌 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PPO로 학습을 시켰고 이 대칭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Mirror Symmetry Loss라는 걸 넣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실제 로봇에서 진동이 나지 않기 위한 Smooth Loss도 넣었습니다. 이제 학습된 결과를 시뮬레이션에서 30개의 무작위한 커맨드들을 샘플링을 해서 돌린 건데 이 최대 위치 에러가 5cm, 평균 위치 에러 2cm로 정확하게 풋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징검다리와 같은 풋스텝 컨스트레인드 환경에서 심트리어 트랜스퍼를 성공을 한 영상입니다. 심트리어 트랜스퍼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했던 그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풋 플레이스먼트 에러는 최대 4cm로 정확하게 밟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불일치에 대한 로버스트네스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로봇의 베이스링크의 마스를 30kg로 올려서 돌려봤는데 그 퍼포먼스 디그레이션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로버스트네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방법을 합쳤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봇의 모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발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스태핑 프리퀀시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기반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델의 그 어썸션, LRP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OM의 vertical height이 바뀌었을 때 이제 모델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또 어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왼쪽 거는 장애물을 밟아서 발이 이렇게 막 플랫 발 유지 안 되고 풋 롤링이라든가 COM 하이트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런싱을 하는 영상이고 오른쪽은 외란에 대한 강건성인데 제가 그냥 발로 찼는데 이제 레퍼런스를 생성을 하고 커맨드 벡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다가 발이 디딜 건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발로 차면 얘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데다가 빠르게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서 어토노머스하게 커맨드를 필요할 때는 오버라이드 하면서 밸런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자꾸 흔들고 막 발로 차고 해도 막 엄청 되게 로버스트하게 잘 버팁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애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제 LRPM을 기반으로 생성된 레퍼런스가 왜 필요하냐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 COM 레퍼런스를 생성을 안 하고 그 대신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이 됐던 이제 베이스 링크가 다음에 디드해야 되는 위치까지 이렇게 미리 가 있도록 하는 그런 리워드를 많이 쓰는데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태핑 에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폴리스의 인풋으로 레퍼런스 정보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그냥 딴 건 다 똑같은데 인풋에다가 그 레퍼런스 정보를 안 넣은 애블레이션 폴리스입니다. 이 no online 타겟이. 그랬더니 이제 또 에러가 한 2배 정도씩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제가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폴리스와 같은 프리퀀시로 폴리스의 인풋으로 레퍼런스를 생성을 해주는 앞에 그 플래너가 필요한 거고 그럼 그렇게 폴리시 프리퀀시와 똑같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LRPM 같은 Reduced Order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그냥 그 상체까지 합습을 시켜서 이 팔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걷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연할 일 있으면 이 모션을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